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린 훌라고 울루스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 지역은 다양한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합니다. 먼저 훌라고 울루스는 과거에는 일한국 혹은 일칸국이라고 많이 표현했던 나라입니다. 이 나라는 몽골의 칸, 이 카라코름이라는 동네에서 시작한 이 몽골 제국의 칸이었던 뭉케의 동생이었던 훌라구에게 군대를 주면서 저 서아시아 지역을 정벌해라 라고 시켰고, 그 훌라구가 이 서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훌라구가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이 지역을 훌라구 울루스라고 불렀던 겁니다. 이 훌라구라는 사람이 몽골의 왕 칸에게 반기를 일으켜서 독자적 지배를 한 것이 아니고, 몽골은 이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은 칸이 직접 지배가 아니라 그 이 정복한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상당수 넘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훌라구 울루스 또한 훌라구에게 이 정벌한 지역에 대해서 독자적인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고 세력권을 인정해주게 된 겁니다. 네, 여기에서 일한국, 일칸국이라고 불렀던 이 명칭을 지극히 피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중국식 명칭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국식 명칭이 아니라 몽골인들이 썼던 그 명칭을 그대로 보존해줘야 된다,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취지 하에 몽골의 자치조직인 울루스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오고, 거기에다가 이 울루스를 세운 훌라구,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훌라구 울루스라는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몽골 제국은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요. 이들의 원래 종교는 티베트 불교입니다. 하지만 전복지에서 이 티베트 불교를 강요하지 않고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종교를 그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훌라구울루스는 뭐 길게는 못 가요. 그래서 이 훌라구울루스가 무너진 다음에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국가가 바로 티무르 왕조입니다. 티무르 왕조 혹은 티무르 제국이라 부르는데, 이 티무르 왕조는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걸었던 이 티무르라는 사람에 의해 건국이 됩니다. 이 나라는 이 수도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서아시아 지역까지 차지하는, 그리고 과거 아바스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의 주요 도시인 바그다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요. 이 대제국 건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조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. 이 왕조가 위치한 곳은 중앙아시아 지역이죠. 그래서 서아시아까지 이어지죠. 즉 동서교역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중개무역으로 번영하면서 수도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국제적인 상업 중심 도시까지도 성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마르칸트 시내에는 당시에 만들었던 이러한 광장이 아직도 남아있고, 거기에는 이 왕조의 창시자 티무르의 무덤도 영묘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티무르는요, 몽골 제국을 무너뜨린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나라를 쳐들어가던 도중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. 그래서 티무르가 죽은 이후에 이 나라는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. 그러면 다시 이 서아시아 지역에는 주인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느냐라고 했는데,
그게 아니고 다시 사파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. 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걸었던 이스마일 1세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. 그래서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가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. 거기가 아니라 사파비 왕조는 오늘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즉 오늘날 이란의 영토에서 등장한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나라의 특징을 하나 볼 건데요. 이 나라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던 이슬람교 시아파, 수니파 중에 시아파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입니다. 지금도 시아파는 대략 한 10%에서 15%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가 이란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란의 영토에 위치해 있는 이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를 국교로 삼았고,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부활을 내걸었기 때문에 과거 페르시아의 왕을 부르던 명칭인 샤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샤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페르시아의 강력했던 역사를 다시 기억을 해내고 페르시아인의 민족 의식의 부흥을 강조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칭호들을 썼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이 나라의 수도는 원래 북쪽 지역에 있었는데요. 전성기를 가져왔던 아바스 1세 때 가면은 수많은 개혁을 함으로써 나라의 틀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. 아바스 1세는 일단 군사제도를 개혁을 해요. 그래서 건국에 협력해서 세력을 키웠던 기병 세력 집단을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샤가 늘상 바로 거느릴 수 있는 상비군을 정비하고요. 친위대 육성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측근을 각재 파견해서 중앙집권 체제도 다 확립을 시켜요. 그렇게 해서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던 오스만 제국,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나아오고 있던 포르투갈, 이 두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, 그러면서도 국가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. 또한 이 사람은 수도도 기존에는 타브리즈, 카즈빈 이런데 북부 지역에 있다가 쫓겨서 중부 지역으로 내려왔던 이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면서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틀을 확실히 다집니다. 그래서 뭐 비단 산업을 국영으로 육성한다든지 하면서 이 상업의 발달이 촉진이 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 나오는 양탄자가 화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유럽의 왕과 귀족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막 사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슬람 왕조들은 아바스 왕조가 무너진 뒤로는 다양하게 계속 등장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슬람 왕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세 개 국가가 아닙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 등장하는 무굴 제국도 아니고요.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오스만 제국입니다. 이 오스만 제국은 100년 전인 1920년대 초반까지도 있던 나라거든요.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이슬람 세력의 주도 세력이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